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왕골하우스의 영하 17도의 날씨에 가서 이제 양글루텐 낚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하우스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노지 낚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의 뭐 마지막 하우스 출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왔습니다. 왔는데 와, 지금 눈이 또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네. 이 날씨가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눈이,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 봤고요. 네, 오늘도 오전에 조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따뜻한 라면이 좀 생각이 나서, 자, 이 낚시터 들어가기 전에 요 라면을 한 사발 맛있게 먹고 들어가 볼 거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글루텐 낚시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또 이제 우동 세트 낚시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바닥권, 네, 단차 속고질이라고 하죠. 네, 대단차 낚시로 아랫바늘에 요 우동을 달고 하는 그 낚시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바닥권에서 양글루텐으로도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좀 잘 하면은 또 몇 마리 붕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기상 상태가 역시나 좋지 않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바깥의 기온은 거의 영하 한 10도 네, 정도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좋은 낚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폭설이야, 폭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자, 오늘도 너무 춥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역시나 갈 수 있는 곳은 하우스죠. 자, 오늘은 왕골 하우스에서 바닥권 낚시를 할 건데,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낚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대단차 낚시, 단차 속고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거 오긴 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기가, 바람이 너무,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네. 낚시하는 거 제가 많이 보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집어제를 만듭니다. 먼저 부풀이 파워 펠렛 대립 100cc와 물 150을 넣고 일단은 충분히 불려 주겠습니다. 불리는 동안에 낚싯대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13.5척으로 할 거고요. 자, 목줄 길이는 윗목줄 8cm에 아랫목줄 68cm 정도 주겠습니다. 아랫목줄을 조금 길게 주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거의 만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길게 시작을 하고, 자, 찌도 처음에는 글라스무크 톱을 가진 찌인데 어느 정도 조금 든든한 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좀 대류가 심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 바늘에 다는 여곡, 우동미끼인데요. 그 산화기 분에 쩔인 여곡 소립을 가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단차 속고지리 낚시는요, 수심 측정을 아랫바늘로 합니다.
이제 밸런스 속고지리 두 바늘을 바닥에 대는 밸런스 속고지리는 윗바늘로 수심 측정을 했는데, 단차 속고지리는 아랫바늘에 고무를 달고 수심을 측정을 하고요. 자, 어느 정도 어분이 충분히 불었으면 확산성 집어제 바라케를 넣어줍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배합 중에 하나인데, 네, 야구라 200cc에다가 바라케 마하 200cc 넣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바라케 밥과 어분은 충분히 골고루 물이 잘 스며들게 아래 위로 저어 올리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반 정도를 덜어서 따로 이제 보관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이 확산성 집어제는 그 물성, 그러니까 경시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밥을 통으로 놓고 쓰면은 이 전체 밥이 다 경시 변화가 와버리면 나중에 남은 밥이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눠서 쓰고요. 자, 아랫바늘에 산화기분에 쪄린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곡을 달고 윗바늘에 집어제를 달아서 본격적인 단차 속고지리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거의 약 3m 가까이 나옵니다. 2m 한 70, 80. 자, 이 단차 속고지리 낚시는 윗바늘에 집어제 무게로 일단은 목내림을 시키고, 깊이 목내림 시킨 다음에 그 집어제가 서서히 풀려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오전에는 왼쪽으로 그 물의 흐름, 대류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집어제와 우동을 동조시키기가 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해가 좀 뜨고 나면 대류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자, 저렇게 집어제를 이제 천천히 풀어내주고 아랫바늘에 우동만 남은 상태에서 입질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트 낚시의 기본이고요. 지금 아랫바늘은 바닥에 닿아 있는데 지금 이제 대류가 좀 심하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들과 바닥의 상황들을 인지를 해서 이제 찌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양글루텐 낚시 할 때랑 똑같이 바닥에 내가 이 바늘을 어느 정도 눕힐 것인가, 슬로프를 면목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대류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찌를 또 조금씩 조절을 해서 이제 슬로프를 조금씩 더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지금 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조금 있다가 한 2시간만 지나면 여기가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빨리 바람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자, 그래서 일단은 혼잡도가 올라가기 전에 붕어를 조금 빨리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혼잡도가 올라가고 프레스가 걸리면 고기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 여전히 대류는 있지만 일단은 집어제 무게로 뭐 목내림을 시켰고 이제 서서히 풀려 올라오도록. 그래서 이 집어제의 그 입자들을 붕어들이 흘러내리는 입자를 이렇게 주변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뻐끔뻐끔 먹어대다가 집어제가 아래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머리를 내리고 그 입자들을 따라가다가 그 입자들을 먹으면서 바닥에 있는 입자들을 주워 먹다가 이제 바닥에 있는 우동을 자연스럽게 흡입하게 되는 게 이제 단차 속고지리 낚시입니다. 자, 건드림. 히트. 자, 첫 수가 일찍 나와줍니다. 좋아요.
정확하게 먹고 나오네. 우와. 사이즈. 자, 기분 좋게 한 마리 잡고 나서 원줄이 꼬여 버렸습니다. 자, 원줄이 꼬였을 때는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새로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풀어보려고 할 바에는 그냥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원줄을 교체를 하고, 자, 다시 던지는데, 자, 벌써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이미 이제 제 오른쪽으로는 거의 다 앉으셨고요. 이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낚시를 즐길 곳이 하우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바람 소리도 무서워요, 무서워. 자, 또 차분하게 운영을 합니다. 목내림을 깊이 시켜주고, 집어제를 붕어들이 집어제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제 날리는 입자들을 따라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목내림 시켜주고 천천히 풀어내 줍니다. 이렇게 겨울 낚시는 좀 섬세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천천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붕어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입질도 잘 하지 않고 입질도 약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섬세하고 예민하게 밥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집어제가 다 풀렸고 바닥에 우동만 다 있습니다. 자, 대류가 어느 정도 많이 멈췄죠. 근데 찌의 움직임을 보니까 붕어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렇게 까칠할 수가 있나? 뭔가 입을 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움직임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제가 고패질을 한번 했죠. 자, 히트. 자, 저 입질이 사실은 입질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탁 움직여주는 입질에 챔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붕어들이 그 움직임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살짝 눌리는 듯한 거를 그냥 슥 챔질 해봤는데 지금 후킹이 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붕어들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채비로 계속 했다가는 오늘 붕어 많이 잡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찌의 움직임을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붕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찌의 부력으로는 그리고 찌 톱으로는 물속 상황을 읽어내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붕어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다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어를 잡긴 잡았지만 찌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찌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물속 상황을 읽혀야 되는데 지금 쉽지. 너무 예민하게 움직이네. 찌를 바꿔야 되겠어. 이런 움직임으로는 고기를 못 잡아요. 네, 빨리 판단해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찌를 이제 찌 몸통 부력이 훨씬 더 적게 나가면서 찌 톱도 지금 쓰던 찌보다 굉장히 얇은 그런 어떤 글라스무크의 찌로 바꿉니다. 제가 지난번 양글루텐 할 때 썼던 그 찌의 가장 아래 호수, 가장 저부력의, 그러니까 제가 가진 찌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저부력의 찌를 꽂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 한 80% 정도 거의 차고 있고요.
붕어들이 굉장히 까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질을 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찌가 굉장히 다르죠. 일단 찌 톱의 길이도 좀 더 길고 몸통도 몸통부로도 좀 덜 나가고, 그리고 지금 그 찌 톱의 굵기도 아주 얇고, 그래서 이 찌를 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붕어들의 움직임이 까칠할 때는 이 찌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물속 상황을 읽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찌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운영은 똑같습니다. 깊이 목내림 시키고 서서히 풀어내주는 방식으로. 아랫바늘에 우동만 남은 상태에서 바닥에 닿아 있는 이 우동을 이제 붕어가 그 입자를 따라 내려서 뻐끔뻐끔 하다가 우동을 이제 탁 먹어줘야 되는 그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낚시 기법은 그 흩날리는 입자에만 반응할 때, 특히 한겨울에 가장 좀 잘 먹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붕어가 살짝만 흡입해도 찌의 표현이 나올 수 있게 그 어떤 채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같은 그런 그 두 번째 입질 같은 그런 밀리는 입질보다는 탁 먹어주는 입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그 기다림의 시간과 가장 이상적인 입질 폭입니다. 찌를 바꾸니까 확실히 달라지네요. 자, 겨울 낚시는 또 이렇게 목줄이 길고 조금 목줄을 길게 썼을 때는 이렇게 그 동조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는 낚시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지만. 아, 좋습니다, 붕어. 야, 제대로 먹었어. 자, 그리고 이 여곡 소립도 물에 들어가면은 한 몇 번 챔질하고 나면은 또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불었다 싶으면은 다시 새로 갈아서 달아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겨울 낚시는 좀 이렇게 뭐랄까 부지런함과 섬섬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그렇게 맞췄을 때 고기가 나오면 짜릿하고 재밌기 때문에 이 겨울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깊은 목내림에서 서서히 풀어내주고, 히트. 자,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입질이 나왔습니다. 이 대단차 낚시, 단차 속고질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입질 상황. 집어제가 목내림 됐다가 되돌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나서 뭐 한 5초 안에 딱 먹어주는, 활성이 좀 좋을 때 나오는 입질이 지금 나와주네요. 자, 찌를 바꾸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비 밸런스, 채비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정확하게 먹고 침을 뱉으면서 나오는 왕골 붕어. 제대로 삼켰네 또. 씨.
뱉다. 아이. 이 왕골 하우스를 제가 즐겨 오는 이유는 이 하우스인데도 그 붕어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그 붕어들이 이렇게 막 상한 붕어가 많이 없고요. 대부분 붕어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힘도 좋고, 그래서 그 맛에 이 왕골 하우스 이 떡붕어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입질도 잘 해주고, 물론 뭐 잘 채비를 맞춰야 되겠지만 다 거의 이제 맞은편에도 사람들이 거의 찾고요. 이제 진짜 그 주말 프레스가 걸리는 그 시간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내림이 조금 얕게 들어갔죠. 네. 위에서 조금 풀리고 남은 밥이 아래쪽에서 좀 빨리 풀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뭐 눕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붕어가 많이 안 나올 때, 힘들 때는 요렇게 그 집어제를 좀 조절해서 어떤 이런 방법들도 시도를 해서 그날 좋은 걸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프레스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이 입질을 챔질을 하네요. 저도 이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입질이 거의 그 검은 마디리가 반의 반마디가 껌입질이었는데, 자,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붕어들이 바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이제 11시가 가까워지면서 붕어들이 예민해지고 상충부로 뜨기 시작하면서 아주 예민한 입질을 보여주는데, 자,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찌였으면요 지금 입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겨울 낚시인데 힘을 너무 써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몸에 걸렸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떡이네. 거의 43에 육박하는 대물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맛에 왕고로죠. 어우, 와. 오메, 분명히 크네. 제대로 먹었는데. 우와. 와. 그러니까 오늘 가장 좋았던 그 집어제 운영은요, 집어제 사이즈를 조금 너무 작진 않고 어느 정도 바늘보다 약간 클 정도로 맞춘 다음에 집어제로 목내림을 좀 깊이 한 몸까지 딱 시키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풀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림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뭐 일정 시간 있다가 들어오는 입질, 혹은 지금처럼 좀 기다렸다가 뭐 고패질 한두 번은 나오는 입질, 요게 베스트였습니다. 뭐 위에서 밥을 좀 많이 풀어 내린 다음에 하는 그런 어떤 눕기 방식의 단차 속고질이는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압이 고기압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씨에 붕어들이 굉장히 빨리 상충부로 뜨고 이 바닥권에 입을 대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서 많이 풀어버리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은 조금 깊이 있게 목내림 시켜서 서서히 풀어주는 게 유리했고, 네, 이날은 특히 이 기법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집어제 운용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같이 하면서 떡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입질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있는데 먹어라. 왜 안 먹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낚시가 참 어렵지만 요런 그 어떤 맞춰 잡는, 그러니까 노력해서 잡는 낚시가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저 혼자 제가 하고 싶은 낚시를 조용히 찌만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뜨문뜨문 고기를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었고요. 혼자 출조를 했는데 혼자 정말 붕어와 도란도란 재밌게 낚시를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패질. 자, 이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붕어들의 입질 빈도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붕어들이 집어제에 따라 내려오는 그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제가 다 풀리고 나서 입질을 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네. 그래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오늘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낚시의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그 컨셉에 맞게 낚시를 하고 있고, 맞는 채비와 맞는 걸 찾았을 때 그 컨셉이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붕어를 뜨문뜨문이라도 뭐 10마리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낚시를 소신있게. 오, 입질 좋아요. 이겁니다. 뭐냐 이거? 아, 애기붕어 나왔네요. 애기붕어. 이런 애도 있어. 역시 입질이 좋았어. 애기붕어. 아, 정읍이다 정읍. 자,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붕어들은, 이 하우스 붕어들은 이게 상층부로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점점 까칠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바닥에서 꾸준히 따문따문 손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네요. 그 낚시의 매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낚시를 혼자 낚시터에 와서 뭐 물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재밌겠지만 혼자 이렇게 붕어와 도란도란 얘기하고 또 머리 쓰면서, 그러니까 잡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붕어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시간도 잘 가고 또 잠깐이지만 그런 어떤 고민들을 잊으면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목내림 되고 지금 집어제를 그 붕어가 건드리는 게 보이죠? 예. 자, 집어제가 빠졌고요. 저런 어떤 그 건드림들이 찌에서 다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찌와 채비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자, 또 건드림. 저런 건드림이 있으면요, 무조건 입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건드림 멈출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아, 입질이 너무 좋아요. 이 한겨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입질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아, 윗바늘이 주걱에 걸렸습니다. 네, 저런 경우 다들 경험하셨죠? 저럴 때는 잘 담아가지고 윗바늘을 잘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를 혼자 즐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는 이런 기법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정말 재밌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정말 나만의 어떤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마리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그런 낚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낚시의 참 묘미나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우셨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